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1월 20일 시장 강세와 또 차익실현 부분들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 관련주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이틀 만에 136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태국, 일본까지 감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약 200명에 달할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갑자기 빨라졌어요. 갑자기 심각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은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오죠. 오늘도 여기 내용이 조금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뭐 TV 나가서 또 이제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얘기 드렸던 게 고려제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려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그대로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 예전에 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맨 처음에는 백신 관련주들이 첫 번째로 튀었고, 두 번째 튄 게 마스크 손세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또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이 제일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오늘 그동안 강했던 화장품들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은 이제 흔들림이 차익실현성 매물 부분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였죠. 엔터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무너져. 그래서 조금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위태로워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여행주들도 조금 먼저 무너지는 모습들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코스닥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처럼 지금은 코스닥 오늘 분봉상에 오후장 되면서 와르르르 한번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5일선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종목별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랄지 어쨌든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 자체 많이 빠지면 뭐 주식 사버리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말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오늘 좀 무너졌어요. 정치 테마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 쪽은 건드리지 마시기를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안철수 총선 나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외에도 조금 희한하게 이게 왜 올라가지 했던 삼보산업이랄지 화천기계랄지 이런 것들 또 한번 잠깐 튀더니 뭐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 총선 관련주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뭐 대북주들도 빠졌고요, 게임주들도 빠졌고요. 셀트리온을 비롯한 코스닥에서도 그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주들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들, 전자결제 뭐 하다못해 어쨌든 많은 종목이 오늘 조금 생각보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폭락스럽게 빠진 건 아니지만 870개 정도 종목이 코스닥에서만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상황 내용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신고가, SK하이닉스 여전히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상승을 못해서 좀 결결됐던 삼성물산이 한번 정도 이렇게 그래도 시가총액이 나름대로 있는 놈들이니까 보자라면 이런 쪽에서 삼성 SSDI, 삼성전기까지 플러스를 만들어냈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찌질할 뻔했었던 이제 LG전자가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 대형 IT 이쪽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수적인 움직임에 추종하시는 분들, 지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이 신고가를 또 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아마 휴장일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 그래서 휴장이라서 미국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미국이 무너지면 최소한 저 21선 무너지면 그때 우리 시장도 하락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시장은 지금 트럼프만을 연구해서 그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저는 콜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동안 매매해서 수익 냈던 수익만큼의 물량만 들고 가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론 미국보다는 먼저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코스닥에서도 물론 악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국 소비 관련주가 왜 빠졌겠는가? 중국의 그 폐렴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돈 벌겠다고 그런 중국인 관광객을 무턱대고 받아내면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중국에서도 일단 여행 자제시켜야죠. 우리도 이제 중국 여행 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관련 부분들이 좀 사업이 어려울 수 있죠. 사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내용.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전에는 나름 그 흑사병 그때도 금방 덮어버렸기 때문에 괜찮았었지만 지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상당히 급격한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사실로 일단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 흐름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큼 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그런 연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황금 연휴로 지금 요런 시잘데기 없는 그런 그 내용이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화장품, 카지노, 여행주.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오늘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이거 어저께 나왔는데 갑자기 중국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비중 확대 추천 어쩌고 했는데 이제 박살나고 있는 거죠. 조금은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전됐다, 좀 잡혔다 라고 해야 그때 좀 저점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지금 유망해요. 유명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보기는 봐야 됩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더 떨어지면 저점 매수 부분들 기다리되 당장은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예방, 백신 예방 뭐 이런 관련주들 쪽에서 오히려 보는 것들이 낫고, 대신에 못 잡으면 추격 매수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 콜을 나름대로 좀 줄였는데 지금 이 추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뚫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콜 나머지 들고 있는 물량은 홀딩해서 갖고 간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또다시 내려오게 된다라면 내려와서 다시 뚫으려고 할 때는 콜을 한번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2300포인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큰 상황이죠.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루 이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면 콜을 한 번 정도는 더 수익 낼 가능성도 있겠구나. 다만 비중은 줄여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분명히 영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 하고 나서 분명히 미국이 신고가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콜을 먹을 거다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오늘 우리 원금 없어요. 투자했던 투자금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만 남겨서 아마 앞으로 더 급등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수익을 만들어주는 복리 수익을 키워나가는 정도로 보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익은 줄 때 챙겨야 합니다.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고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모습, 2250포인트가 너무도 중요한 자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250이 지난 2년간의 중간 라인이기도 해요. 중간 라인이기도 하고 2250은 뭐 그 전 옛날 막 그런 자리에서도 한 번 정도 크게 거쳤다 갔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 전까지 현금은 조금 확대를 하자.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점점점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차라리 대형주 쪽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 한국 국채가 WGBI, 즉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 현재 약 23개의 선진국, 23개 국가 선진국가들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지수이고, 이것을 우리가 10년 만에 지금 다시 한번 편입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편입되게 되면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당장 편입은 어려울 거고, 아마도 가능하다라면 최소 그래도 하반기는 돼야 될 건데, 하반기가 되기 전에 아마도 채권 발행은 매우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관련된 내용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